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뇌는 비대하고 몸은 퇴화한다. 좀 주제가 낯설죠? 뇌는 비대하고 몸은 퇴화한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요, 이 생물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생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사람을 포함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식물이 되죠. 이게 전부 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거, 이걸 미생물이라 그러죠.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네, 지금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명왕성, 천해명, 명왕성까지 우리가 가서 명왕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태양계의 이 행성들에서 정말 생명체가 있을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디를 봐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만 존재를 하고 있고 존재를 했었죠. 이게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잘 따져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가 시작한 게 약 46억 년 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옛날이죠. 46억 년 전에 이제 지구가 탄생해서 지구라는 게 생겼는데, 여기에 생명체가 등장한 게 40억 년 전입니다. 40억 년 전. 그때 생명체는요, 미생물이었어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세균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아주 정말 원시적인 그러한 이제 세균과 비슷한 생물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고세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죠. 이게 40억 년 동안에 처음에 시작은 고세균이었는데 지금 우리 눈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보이죠. 사람을 포함해서 동식물이 눈에 보이는 동식물 합치면은 현재 400만 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약 30억 종이 존재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 고세균을 시작해서 현재에 이를 때까지 40억 년 동안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체는 얼마나 되느냐? 1000억 종이 됩니다. 1000억 종.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1000억 종이 되고 그 중에서 99%가 멸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겼다가 다 멸종을 해버리고 또 발생했다가 멸종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아있는 게 눈에 보이는 동식물 400만 종 그리고 안 보이는 미생물 30억 종이 남아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처음엔 고세균 하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그렇게 출현을 했고 남아있을까? 이 과정이 진화라는 겁니다. 진화. 고세균에서 아주 원시적인 생명체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생명체까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데요. 진화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고세균이 이제 막 번식을 해요. 네, 하여튼 뭐가 번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번식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지구상의 자연 환경에서 번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번식을 하면서 이 자연과의 상호작용하다가 돌연변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그 모습이 아니고 유전자에서 뭔가 다른 형질이 생기거든요. 네, 그게 후손으로 이제 물려줍니다. 근데 그게 살기에 적합하면은, 생존에 적합하면은 살아서 생존해서 그 다음 때로 이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부적합하면은 다 멸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멸종이라는 것은 다른 이유로도 멸종되지만 스스로도 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적합하지 않은 형질이 출현하면은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네. 다시 정리하면은 돌연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탄생할 때 또는 생존할 때 생기는 새로운 형질로서 나를 다른 종으로 바꿔주는, 생명체를 다른 종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생명체와 이런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적자들만 생존해 나가잖아요. 네, 이것을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과 생명체가 상호작용해서 적합한, 생존에 적합한 그런 생명체만 살아남게 만드는 과정. 이게 이제 자연 선택이죠. 조금 어렵죠? 그래도 아마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을 사람한테 좀 적용을 해볼까요? 인류의 먼 조상은 몇백만 년, 심지어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200만 년 전까지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사람을 갖다가 현생 인류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현생 인류라고 합니다. 현생 인류의 시작은 약 20만 년 전이었죠.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지금 이제 모든 증거들이 그때 시작됐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퍼져서 살다가 약 10만 년 전에 그 아프리카를 탈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동 지방으로 나아갔죠. 거기서 이제 살다가 그 다음부터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호주에는 약 5만 년 전에 인류가 도달을 했고, 신대륙,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는 약 15,000년 전에 도달을 했죠.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퍼져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20만 년 전에서 시작해서 1만 년 전까지는요, 동물하고 똑같았어요. 다른 동물하고. 예, 그래서 진화되는 과정이 자연 선택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 환경에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춥고 남쪽으로 가면 덥잖아요. 예, 각각 북쪽 추운 지방에서 적응할 수 있는 변이가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종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남쪽 따뜻한 지방에 맞는 인종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변이에 의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1만 년 전까지는 다 똑같이 자연 환경과 사람이라는 생명체의 상호작용에 의한 진화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이었죠. 그런데요, 약 1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조금씩 몇 명씩 살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동물하고 똑같죠. 자연 환경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이었는데, 이게 1만 년 전부터는 이게 뭐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대규모로 모아서 살기 시작했고, 모여 살기 시작했고, 도시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달라진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환경에 의해서 이 진화가 달라지는 것을 인위 선택이라고 합니다. 인위 선택, 자연 선택에 비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는데, 사람에 의한 이 생명체의 변화, 이걸 인위 선택이라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와 고양이. 개와 고양이는 약 1만 년 전 또는 15,000년 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람하고 같이 산 게 이제 그때부터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개는 늑대였고요. 고양이는 야생 고양이라는 전혀 다른 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사람이 먹이를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먹이를 주느냐? 이게 사람한테 유용하거든요. 어떻게 유용하냐면은, 이게 다른 동물, 야생 동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든지 내 식량을 보호하는 역할을 개와 고양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죠. 개와 고양이가 사람들한테 유용한 역할을 하고, 사람은 개와 고양이를 먹여 살리고, 이게 전혀 자연 환경하고는 다른 환경이죠. 인위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 선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개와 고양이가 몇 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 종 안 된 게 그냥 계속 같은 목적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19세기까지 그냥 쭉 이어왔습니다. 개가 고양이가 몇 종이 안 되다가 19세기 이후에 지금 현재 개, 고양이가 각각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백 종이에요. 다 개고 다 고양이지만은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수백 종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지난 19세기 말 이후에.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게 바로 인위 선택인데요. 사람이 그런 종을 택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종일까요? 사람한테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예쁘게 생겼고,
그 전까지는 목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이제 가축을 지키고 식량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19세기 이후부터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쁘단 말이죠. 네, 뭐 나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다. 그냥 내가 데리고 놀기 좋고 같이 있기 좋고 이런 동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끔 길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종은 이제 단종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한테 친화적이고 예쁜 종들이 더 길러지기 시작한 거죠. 인위 선택의 다른 말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할지 모르겠는데 육종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식물에 많이 쓰이죠.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낸다. 이걸 육종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의 다른 말이 결국은 인위 선택인 거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명체의 종류. 이게 바로 인위 선택입니다. 이 인위 선택을 사람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요. 이게 정말 제가 이제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의사된 게 이제 35년 됐는데요. 이 사이에 이 사람의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도 뭐 그냥 병만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가 제가 1980년 의사 될 때 만났던 사람들하고 지금 2015년에 만나는 사람하고가 이게 다른 겁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청년들하고 지금의 청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바로 인위 선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위 선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게 다른 거거든요. 과거에 살았던 환경과는. 그러니까 점점 딱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가 도시 환경입니다. 네, 도시 환경. 대규모로 뭐 집을 짓고, 뭐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네, 도시 환경. 또 하나가 사회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층층이 있고, 부자, 가난한 사람, 뭐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또 계층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환경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다른 종으로 자꾸 진화시키는 거죠. 이게 불과 35년 만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뭔지. 그래서 30년 전에, 35년 전에 기존 세대, 그리고 요즘의 신세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똑같은 청년인데,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신세대가요, 뇌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리고 몸을 훨씬 덜 씁니다. 과거에 비해서. 영양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몸만 보면은 몸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요. 과거에는 허약했죠. 예, 그리고 영양 상태를 보면은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모양은 뛰어나요. 그런데 기능은 떨어집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모양이 좋아지면은 기능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일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좋은 몸을 가지고 안 쓰다 보니까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능이 퇴화되는 거죠. 젊은 여성의 예를 들어볼까요? 젊은 여성들. 네, 젊은 여성들이 이 30년 전에 비해서요, 요즘 현격하게 뭐가 늘었냐면 불임이 늘었어요. 그리고 임신하기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임신을 해서 그걸 유지하기 힘들어하고요. 출산도요,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기성세대에서 보면은요, 얘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리고 애 하나 낳잖아요. 그거 키우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옛날에는 뭐 둘, 셋, 넷, 뭐 쑥쑥 낳고요. 그냥, 그리고 또 일도 하면서 애도 키우고 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하나 키우기도 저게 전념해도 힘들어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여성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여성들이 뇌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이 여성들이 머리를 많이 쓸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곱게 자라서, 예, 그리고 살림 잘하고, 그 다음에 애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뇌를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여성들 보세요. 남자랑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같이 경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선택을 하려면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요새는 이제 배우자들이, 남자들이 외모를 중시해서 여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몸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몸을 만드는 게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몸을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됐으면 좋겠는데, 예쁘게 만드는 거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게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쁘게 만드는데 몸이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모양은 예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양은 예쁜데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성들이 극히 싫어하는 게 하체 비만이죠. 네, 하체 비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 사이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저주받은 하체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체 비만이 임신, 출산, 양육에 아주 좋은 체형입니다. 네, 이게 하체가 튼실해야 애도 잘 낳고, 임신하기도 쉽고, 애도 잘 낳고, 키우기도 쉬운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그거를 이제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체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불과 하체를 여성들이 드러낸 게요, 50년 전도 아닙니다. 그 전에는 하체를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전부 다 긴 치마였고요. 서양이건 동양이건 다 긴 치마였어요.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긴 치마였고 하체를 드러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사회가 바뀌어서 여성들이 하체 드러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에 적합한 그 기능을 잃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날씬해서 좋아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불임, 임신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작이 된 겁니다. 모양은 이쁜데요, 기능이 퇴화된 거죠. 젊은 남자들 예를 들어볼까요? 네, 저희 때 저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요, 요새 아이들 청년들보다는요, 제가 아는 게 훨씬 적었어요. 요새 아이들은요, 아는 게 정말 많습니다. 뇌가 굉장히 비대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체력이 시원치가 않아요. 네, 보면은 체력이 시원치가 않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무슨 좀 충격이 있잖아요. 그렇게 뭐 심한 충격도 아니에요. 심한 스트레스도 아닌데요. 충격은 받으면은 정말 죽겠다고 해요. 이게 저희들 세대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자지러지고 정말 죽겠다 그러고 뭐 자살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스트레스에 약해졌다는 거죠. 그리고요, 왜 이렇게 비만이 많아졌어요? 네, 잘 먹기는 해요. 그래서 몸 자체는 튼튼한데 이게 힘은 없어지고 체력은 떨어지면서 몸만 비대해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역시. 그러니까 뇌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몸은 퇴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과 30년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한 100년 지나고 뭐 2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정말 제가 궁금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전체 방향은 뇌는 비대하고 몸은 퇴화하는데요. 이게 잘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 예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지자, 여성들인데 예지자가 어떻게 존재를 하냐 하면은 이렇게 물속에 떠 있어요. 그 장면 보셨어요? 네, 그리고 뇌만 씁니다. 뇌만 써가지고 뇌가 예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전부 다 기계에 의존하고 있어요. 기계 장치에 물에 떠 있어가지고 기계 장치가 와서 영양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예지자를 갖다가 아마 그때 그 주인공이 아마 얻고 가는 장면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얻고 가요. 네, 얻고 갑니다. 본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우리들의 후손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를 또 좋게 표현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600만 불의 사나이, 이거 기억나시죠? 네, 머리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계로 바꾼 겁니다. 또는 로보캅, 이것도 비슷하죠. 머리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기계로 바꾼 거거든요. 이게 좋아 보이세요? 이게 우리들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네, 머리만 남아있고 몸은 완전히 퇴화되고, 이게 우리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한테 내 자식이 이런 모습을 갖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끔찍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뇌를 덜 쓰시면 됩니다. 몸을 더 쓰면 됩니다. 네, 기회만 있으면은요. 네, 우리가 이 도시에서는요, 이 많은 대규모 사람들이 모여 살려면은 지금은요 머리 몇 개 못 쓰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고 보고요. 나는 의도적으로 몸을 더 써야 됩니다. 그게 운동이 됐던, 아니면 여행이 됐던, 아니면 뭐 들판으로 나가던, 캠핑이 됐던, 뭐든지 몸을 더 써보세요. 그러면 내 후손도 그렇게 됩니다.